안녕하세요. AI가 뭐든 답해주는 세상인데, 가끔은 이게 진짜 맞는 답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는요. 네,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믿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GPT나 그록, 딥식 같은 여러 AI 모델들을 같이 써보는 게 정말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메타인지 능력, 그러니까 AI 스스로 자기 답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주장의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뭐랄까 정보 판별 능력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서로 다른 AI 모델들이 내놓은 답을 비교해 보면 각자 가진 오류나 좀 치우친 시각 같은 게 서로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치 그 과학 연구에서 동료 평가, 피어 리뷰 같은 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GPT, 그록, 딥식, 퍼플렉시티 같이 서로 좀 다르게 학습된 모델들이니까 그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모델 의견을 모으면 더 믿을 만하다. 근데 자료에서는 단순히 모으는 것 이상으로 일관성이란 개념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절대적인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을 때요. 예전에 조지 박스라는 통계학자가 모든 모델은 틀렸다, 하지만 어떤 모델은 유용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유명한 말이죠. 유용함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일관성, 영어로는 consilience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델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진실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일관성에도 중류가 있다고 나왔어요. 수평적이랑 수직적. 이게 뭔가요? 네, 수평적 일관성은 뭐랄까 비슷한 레벨의 여러 모델들이 다 같이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아, 여러 목격자가 똑같이 증언하는 것처럼요. 앙상블 기법 같은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모델이 투표하듯이 답을 정하는 방식과 유사하죠. 그럼 수직적 일관성은요? 이게 좀 더 흥미롭게 들리던데요. 수직적 일관성은 정밀도가 다른 모델들이 단계적으로 검증하는데도 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단계적 검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요약만 해주는 모델이랑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는 모델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둘이 내놓는 핵심 결과가 일치하는 거죠. 아하, 간단히 말하면 이건데 자세히 설명해도 맥락은 같고 아주 깊게 파고들어도 결론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확인하는 느낌이랄까요? 단순히 답만 같은지를 넘어 분석의 깊이가 달라져도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와, 그건 확실히 다르네요. 한 모델이 그냥 혼자 여러 번 생각해보는 거 자료에서 뭐 코어 T,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하던데 그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군요. 네, 정확해요. 코어티는 그냥 한 모델한테 너 스스로 다시 생각해봐 하는 거라 그 모델이 가진 근본적인 오류나 편향까지 잡아내기는 어렵거든요. 자기 생각 안에서만 맴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 독립적인 모델을 쓰는 건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차 검증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별 모델보다 더 높은 메타인지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인 거고요. 자기 답에 대한 신뢰도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평적인 방식, 그러니까 여러 모델이 그냥 같은 답 내는 것보다 이 수직적 방식이 더 강력한 신뢰도를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계별 검증이니까 더 엄격해 보이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자료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깊이 있는 검증 방식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주의점이 나와요. 아, 또 고려할 점이 있군요. 네, 수직적 일관성이라고 항상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델들이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비슷한 데이터로 비슷하게 학습됐다면 이게 진짜 독립적인 검증일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겉으로만 달라 보일 수도 있으니. 그렇죠. 아니면 더 정교한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학습, 과적합되어서 오히려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러면 잘못된 결론을 더 강하게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또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정보가 많으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정보의 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양보다 질.
관련 없거나 편향된 정보만 잔뜩 넣는다고 신뢰도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AI가 가끔씩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환각현상 같은 근본적인 한계는 이걸 완전히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정보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답이 아예 없다는 전제 자체도 좀 너무 일반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죠. 네, 맞아요. 실제 문제 중에는 완벽한 정답은 없어도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든지 실험 결과 같은 부분적인 정답이나 단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참고할 만한 기준 같은 거요? 네. 그런 단서들을 활용하면 모델들의 일관성 외에도 추가적인 검증이 가능할 테고요. 그래서 일관성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답이 애매할 때 여러 AI 모델을 같이 쓰는 것, 특히 수직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게 AI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꽤 괜찮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네, 유망한 접근법이죠. 하지만 동시에 모델들이 진짜 서로 독립적인지, 데이터는 괜찮은 건지, 또 과적합이나 환각 같은 AI 고유의 문제는 없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많다는 것도 분명해졌네요. 맞습니다. 고려할 변수가 많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얘기를 넘어서 우리가 AI가 주는 정보를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 AI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합의를 봤다고 해도 그 안에 여전히 오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얼만큼 믿으시겠어요? 오, 중요한 질문이네요. 특히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일관성 검증 말고 또 어떤 안전장치나 검증 방법을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